오늘은 오헨리 단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왔죠? 보통 3개월입니다. 겨울은요. 소피는 마음에 맞는 동료, 이런 친구들과 3달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백레겔 교도소가 소피에게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죠. 재소자들도 있고, 밥도 주고요. 그래서 소피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소피는 오히려 도시에서 자선이라는 미명하에 제공되는 음식을 싫어했습니다. 자선을 받으면 정신적으로 굴욕을 당해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컨대 잠을 자려면 무욕을 해야 했고, 빵을 받으려면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소피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중시하고요. 법은 규칙에 따라 집행되지만 사생활까지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소피의 생각이었습니다. 소피가 생각하기에는 법이 자선보다 친절했던 것입니다. 소피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기로 했죠. 식사하고 난 후 돈이 없다고 밝히고 조용하게 경찰에 자수하려는 계획을 짰습니다. 청동 오리구이, 그리고 샤블리 포도주 1병, 카망베르 치즈, 블랙커피, 그리고 시가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불룩해진 배를 만지면서 행복한 기분을 안고 겨울 은신처로 떠날 것이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웨이터가 소피의 굉장한 누추한 옷을 보자마자 소피를 발로 뻥 차면서 쫓아냈습니다. 소피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돌멩이 하나 딱 집어 들었습니다. 상점 유리창에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경찰관이 소피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런 짓을 저지른 놈 어딨어요? 이렇게 소피한테 물어봤죠. 소피는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빈정거리면서도 이게 일종의 행운이죠. 소피한테는 행운을 반갑게 맞이하는 말투였습니다. 정말 웃기죠? 이제 잡혀간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경찰관은 오히려 유리를 박살낸 사람이 현장에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서 뛰어가는 남자를 오히려 쫓아갔습니다. 소피는 너무나 실망했죠. 난데 경찰관이 잡지도 않고 딴 사람한테 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피는 이번에는 소박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누추한 옷차림을 입었죠. 이번에는 소피를 레스토랑 직원들이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박한 레스토랑이기 때문이죠. 소피는 비프 스테이크, 팬케이크, 도넛, 그리고 파이 같은 거를 먹었어요. 그리고 웨이터에게 당당하게 돈이 없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을 부르라고 말했죠. 웨이터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슨 경찰!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소피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구행위 한 거죠. 그냥 나가! 이러면서요. 소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계속 실패합니다. 소피는 이제 다른 기회를 엿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피는 낭봉꾼인 것처럼 행동했죠. 이 여자 꼬셔보려고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에게 우리 집에 놀러가지 않겠어?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경찰은 소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자는 오히려 물론 좋지. 맥주 1병만 쏜단 말이야. 진작 너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 근데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어서 못했어. 이렇게 소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소피 기가 찼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여자가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오히려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자를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소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소피는 오히려 마법이 자기를 체포를 막는 거 아닌가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마법이 나를 오히려 이렇게 교도소 가는 거 막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죠. 소피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소피는 보도 위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소리를 질러댔죠. 춤을 추고 악을 쓰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치안문란 행위를 해가지고 경찰관한테 잡혀가고 싶었던 거죠. 경찰관은 소피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예일 대학이 하트버트 대학에 영패를 안긴 걸 축하하는 패거리 중 하나라면서 시끄럽긴 해도 피해를 끼치진 않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소피 오히려 명문대 학생인 것처럼 취급당한 거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소피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했습니다. 상점 입구에 있는 실크로 된 우산을 쳐다보았습니다. 소피는 그 우산을 집어 들었습니다. 여유롭게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허둥지둥 쫓아왔습니다. 내 우산인데! 라고 남자가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소피는 그럼 경찰 부르지 않으시오. 경찰 불러. 내가 훔쳤잖아. 네 우산인데 내가 훔쳤으니까 경찰 불러.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우산 주인이 머뭇거렸습니다. 소피는 또다시 이상하다. 내가 일정이 이런데 좀 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우산 주인은 레스토랑에서 우산을 주었다면서 오히려 소피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당황스럽죠? 소피, 너무나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찰들은 소피가 오히려 잡히고 싶어 하니까 소피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처럼 아니면 왕 같은 특권 있는 사람처럼 특권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 너무 당황스럽죠? 소피 이제는 집에 돌아갑니다. 조용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죠. 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안식일에 연주할 찬송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미로웠습니다. 노래 자체가 굉장히 감미롭고 달이 고요하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소피의 영혼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피는 이제 자신의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이러고 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 시내 중심가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모피 수입상이 소피에게 운전기사 자리를 제안한 적도 있어서 이번에 내일 모피 수입상에게 가봐야겠다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소피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자식의 팔을 막 잡아 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소피는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입니다. 치안판사 앞에 섰습니다. 섬에서 금고 3개월 교도소행 즉결 재판소에서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소피 이제는 마음을 바꿨는데 결국에는 재판소에서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재밌죠? 결론이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 뭐든지 의도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때는 더 좋은 결과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더 나쁜 결말을 맞기도 합니다. 오웬리는 이러한 세상 이치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무척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 오웬리 단편서는 김희용 교수님이 이거를 번역을 했는데 번역도 참 잘 됐습니다. 오웬리는 미국의 대가 중에 대가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마지막 잎새 이런 것들도 오웬리 소설인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소나기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가볍지만 즐겁게 읽었던 생각이 드시죠? 세계문학 전집, 항상 어렵게도 생각이 들지만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웬리 단편소설과 같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단편소설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웬리 단편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예전에 소나기를 읽어봤던 기분에 다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였습니다.